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이리저리의 이리. 절입니다. 저희가 이제 구독자가 70명이 조금 넘었는데, 아내가 회사에 가니까 회사 사람들이 이렇게 막 잘 보고 있어요.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해줬나봐요. 아내가 저한테 와가지고, 오빠, 이제 우리도 인플루엔자야. 뭐, 인플루엔자? 우리가 사회 암적인 존재야? 이런 우스갯소리 할 정도로 뭐 주변에서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플루엔자가 되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해보겠고요. 댓글과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그냥 이제 6월이 됐으니까 5월에 읽은 책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입니다. 저자분은 대학교 문예창작과의 교수님이세요. 어떻게 보면 문과의 끝판왕이시죠. 일단 서문을 한 3줄 정도 읽었을 때 아, 이분 글 잘 쓰시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서문을 다 읽고 나서는 아, 난 이 책을 완독하겠구나 라는 확신이 좀 들었어요. 그만큼 제가 읽었던 책들 중에서 서문이 좀 제일 좋았던 것 같고요. 책 제목의 의미는 세상에서 가장 공부하기 어려운 게 타인의 슬픔이다. 그래서 그런 타인의 슬픔을 공부한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 저자분이 이제 읽었던 그런 책이나 그 영화에 대한 그런 서평들, 어떻게 보면 리뷰라고 해야 될까? 그런 글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책인데, 이게 교수님답게 굉장히 이제 미려하고 깊이 있는 그런 문장들이 좀 되게 인상적이었고, 똑같은 책, 똑같은 영화를 봤는데도 이분이 보는 시선은 굉장히 남다르달까? 어떻게 저런 부분까지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깊이 있는 시선들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진입장벽 자체가 낮은 책은 아닌 것 같고, 진지하고 수준 높은 문장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이 보면 굉장히 좋을 거라 생각하고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 책이에요. 저도 이 책 1위의 추천을 받아서 앞부분 한 3장 정도만 읽어봤는데 대단하다 할 정도로 진짜 문장이 굉장해요. 주변에 추천을 좀 해줬는데 굉장히 흥미를 많이 가지셨어요. 실제로 지금 샀다고 하는 분도 있고, 좋은 시간이 좋은 시간 되세요. 두 번째 책은 시작의 기술입니다. 이 책은 사실 4월 결산 때 영상 찍었다가 제가 편집해서 뺐어요. 아, 그래?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두 번째 챕터를 다 읽고 나서 세 번째 챕터에 들어갔을 때 이 책 읽기를 포기했어. 왜? 화났는데 좀 표정이? 이유가 이제 읽다가 말았었거든요. 왜 읽다가 말았냐면은 저자의 화법이, 그러니까 저자의 문체가 되게 직설적이어가지고 독자로 하여금 좀 되게 불쾌감을 느끼게 했었어요. 책의 내용도 그렇게 좀 좋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아니다 싶다고 해가지고 이제 이 책을 접었는데, 그래서 4월 영상 때 이 책을 엄청 까는 그런 영상을 좀 찍었었다가 다 읽지도 않았는데 까는 건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 책을 읽으신 분들 서평을 찾아봤는데 평가가 너무 괜찮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이상한 건가? 다시 도전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꾹 참고 다시 읽어서 5월에는 다 읽었어요. 처음 읽었을 때보다는 좀 확실히 나았다 그럴까? 근데 이제 누군가한테 좀 추천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자기계발서의 그런 내용들을 이것저것 좀 짜집기 해놓은 느낌이어서 내용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지만 그걸 다루고 있는 저자의 문체는 여전히 좀 직설적이기 때문에 읽는 성향에 따라서 뭐 거부감이나 불쾌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나마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두 번째 챕터였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실패를 하건 잘 안 되건 우리는 항상 이기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원래 이 포인트에서 내가 책을 접었었거든요. 아, 말이 안 돼서? 이게 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좀 선입견을 버리고 좀 찬찬히 읽어보니까 조금 수긍이 되는 부분들이, 그게 무슨 얘긴데? 우리가 이긴다라는 의미는 결국은 우리 마음대로 한다는 거야. 내가 뭘 잘해보고자 해도 결국은 우리 감정이 이긴다는 거지. 결국은 내 생각대로 한 거지. 그리고 이 제목 자체랑 책 내용은 또 크게 상관이 없지 않았나. 그냥 뭐 좀 고만고만했던 것 같아요. 추천은 못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책은 리스토란테 파라디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4월 영상에도 소개시켜드렸던 테조로라는 작품의 오노 나츠메라는 작가의 만화책인데요. 리스토란테 파라디조라는 거는 이제 천국의 레스토랑? 이런 뜻이에요, 이탈리아어로. 그래서 배경의 주 무대도 이제 이탈리아의 한 레스토랑인데, 이 레스토랑의 좀 특이한 점이 직원들이 전부 중년들이에요. 그리고 노안이 올 때 쓰는 노안경을 쓰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사장님의 아내분이 이 노안경을 쓴 중년 신사, 그런 스타일을 좋아해서 그래서 사장이 아내의 뜻에 따라서
그런 사람들로 직원을 구성을 한 거야. 근데 이분들이 되게 그냥 중년이 아니고 미중년. 아, 떠오르는 아저씨들이 몇 명 있다. 미중년 그런 느낌으로 해서 그런 아저씨들이 직원으로 와 있으니까 손님은 항상 그런 직원들을 보기 위해서 여자 손님들로 붐비는 그런 레스토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룬 내용인데, 이 레스토랑에 어느 날 어떤 20대 한 여자가 찾아와요. 그래서 그 여자가 이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게 되고 중년 중에 한 명과 사랑에 빠지는 그런 내용인데 중년 이런 거에 대한 로망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맞지 않을까. 내가 한번 읽어봐야겠다. 약간 설정적인 특이함을 제외하더라도 이 작가 특유의 좀 따뜻한 스토리가 매력적이어서 재밌게 읽었었고요. 근데 이제 단편이라서 좀 아쉽잖아. 책 말고 젠테라는 만화책이 또 따로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거랑 이어지는 건 아니죠? 같은 사람들이 나와요. 아, 진짜? 그러니까 어때 후속작 같은 건데 여기에 등장하는 그런 등장인물들 있잖아. 직원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들, 그 레스토랑이 생기게 된 배경, 20대 여성과 사랑에 빠지는 그 중년 남자 주인공의 젊은 시절 이런 게 되게 취향인가 본데? 잘생겼더라고요. 그런 사사로운 얘기들이 이제 세 권에 펼쳐져서 얘기가 나오고요. 이제 젠테라는 뜻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책의 부제도 리스토랑트의 사람들. 전 개인적으로 이 젠테 부분이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세 권이나 되니까 조금 더 캐릭터들의 스토리를 자세히 알 수가 있어가지고. 그럼 이 책은 이렇게가 시리즈 끝이야? 그리고 더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애니메이션도 있습니다. 리스토랑트 파라디조라는 제목의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이 젠테의 이야기들도 애니메이션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내용인 거야? 애니메이션도? 그렇지. 이게 모두에게 추천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은 게 잔잔한 스토리에 그림체도 약간 좀 특이하다 보니까 호불호는 좀 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H2로 유명한 아다치 미츠루의 작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취향에 맞지 않으실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봤고요. 강력 추천을 드립니다. 네 번째 책은 자존감 수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자존감이 없던 시절에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책이고요. 갑자기 좀 기억이 나서 책을 최근에 다시 한번 좀 읽어봤는데 여러 가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에 대한 사례라든가 그리고 그런 자존감을 회복하는 방법, 자존감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그런 감정이나 심리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든 높으시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명했던 책이어서 한 2, 3년 전에 저도 읽어봤는데 저도 되게 자존감을 회복하는데 되게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으니까 추천드립니다. 이 책은 저희가 조만간 영상을 찍어서 조금 더 내용을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 있으니 그때 또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다섯 번째 책은 내 문장이 그렇게 이상한가요? 이 책은 유유출판사의 책인데 제가 유유출판사 책을 좀 비교적 좋아해요. 재밌는 분야의 책들을 좀 많이 내서 좀 관심 있게 좀 보는 편인데 이 책의 저자는 책의 문장들을 교정하는 일을 20년 정도 해오신 분인데 어느 날 자신이 교정했던 그 책의 저자가 내 문장이 이상한가요? 라는 내용으로 메일을 한 통 보냅니다. 그 메일을 시작으로 그분과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생기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룬 책인데요. 특이한 거는 이제 저자의 그런 개인적인 스토리를 다루는 챕터가 있고 우리가 흔히 잘못 쓰고 있는 그런 문장들에 대한 교정?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챕터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투 트랙으로 좀 진행이 되는 책이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읽고 그 문법이나 이런 게 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문법을 몰라도 의사소통을 잘 하고 있으니까. 거꾸로 한글의 문법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해서 좀 좋았던 것 같고, 그렇다고 이제 저자분이 그런 제시하는 문장의 교정 방향이 저랑은 100% 맞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한 절반 정도는 이렇게 고치는 게 좀 더 자연스럽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던 반면에 이렇게 고치면은 문장에 내가 원래 의도했던 그게 좀 퇴색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아서 얘기 자체도 그 메일이 왔던 그 작가랑 계속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그분과의 문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는데 마지막에 조금 반전이 있어요. 뭔데? 그 얘기하면 안 되지. 그 스토리적인 재미도 있고 문장적인 지식을 얻는 재미도 있어서 이 책 좀 추천드리는 편이고, 이 저자분이 똑같이 유유출판사에 나온 책 중에 이제 동사의 맛이라는 책을 또 썼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읽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여섯 번째 책은 패스트입니다. 네, 지금 너무 유명한 책이죠. 이방인으로 유명한 알베르 까미의 패스트라는 소설인데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책 읽어드립니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소개를 했기 때문에 더 유명해지고 최근에 읽으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별로 이제 책 읽어드리면서 소개를 해줬기 때문에
읽을 생각이 없었거든. 독서 모임에서 이게 지정도서가 돼가지고 억지로 읽었어요. 근데 이게 두께가 꽤 있거든요. 이 중에서 소설은 요 정도가 소설이고, 한 요 정도는 알베르 까미의 생애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요 정도 두께? 이 책은 이제 그 민음사 책인데, 아, 이게 민음사 책이야? 예. 모양이 되게 새롭네. 리커버판으로 산 거여가지고, 갖고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되게 귀엽다. 이 쥐도 그려져 있고. 책은 뭐, 내용에 대해서는 책 읽어드립니다 해서 워낙 그 설민서 선생님이 너무 재밌고 잘 소개를 했기 때문에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프랑스의 어느 한 마을에 이제 페스트라는 흑사병이죠. 그런 질병이 생기고 나서의 생기는 일들에 대해서 다룬 소설입니다. 우선 저는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을 읽어보질 않았어요. 이 책을 처음 읽어봤는데 생각보다 문장이 좀 보여지는 사실들을 그냥 덤덤하게 서술하는 느낌의 문장들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관적인 막 그런 감정이나 이런 게 별로 안 써 있어. 페스트가 일어나고 나서 생기는 그런 일련의 사건, 사람들의 모습들을 그냥 덤덤하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전이라고 해서 그렇게 내용이 어렵지는 않고, 독서 모임에서 이 책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는 그런 시국, 이런 현 상황을 겪고 있으니까 이 책에 또 공감을 많이 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거꾸로 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책을 먼저 읽었다면 지금 코로나의 현 상황을 내가 더 공감하지 않았을까. 재밌게 읽었던 건 아니에요. 나름 매력이 있었다. 두꺼우니까 함부로 도전하지 마라. 까미가 매우 잘생겼더라고요. 7번째 책은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읽었고요. 이 책은 황선우, 김하나 라는 작가 두 분이서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굉장히 취향이 맞다고 생각해서 서로를 동경하다가 둘이 만나서 이제 같이 살아보자 하면서 쓴 내용인데, 번갈아 가면서 글을 써요. 그래서 그 번갈아 가면서 쓴 글들이 또 이 사람 공감했다가 저 사람 공감했다가 되게 매력있고 재치있는 두 언니가 막 주변 사람인데 만나서 저한테 떠드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저희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나가는 상태인데, 이 둘도 결혼의 형태는 아니지만 뭔가 가족이 되면서 겪는 새로운 일들이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너무너무 재밌게 잘 읽었어요. 다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추천. 개인적으로 5월에는 진짜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 가족 행사들도 좀 많고 또 저리의 생일도 있었고 책을 좀 많이 못 읽었었는데, 그 와중에서도 읽으려고 악착같이 읽으니까 또 읽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바쁜 와중에 시간이 물론 없으시겠죠. 저는 잘 알고 있는데 시간은 없는 게 아니고 만드는 거니까 핑계대지 마. 꼰대 같아. 핑계대지 마 이것들아. 6월에도 좋은 독서 생활 영위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책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그럼 오늘도 쉽게 읽고 그냥 읽으세요. 안녕.